안녕하세요. 제 카메라는 경이로운 안봉과 다양한 야생화로 화려한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로 향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인천을 출발하여 두바이 공항을 거쳐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베니스 국제공항에서 2시간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북부 휴양도시 코르티나 담페초입니다. 이곳은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오래된 알프스 산간 마을의 전통과 품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산티 필리포 지아코모 성당 종탑입니다. 경쾌한 종소리가 여행객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트레킹의 무사 완주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은 다양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담페초 중심거리를 산책하는 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트레킹을 준비했습니다. 7월 7일 아침 8시 숙소를 출발하여 트레킹 시작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50km 정도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라고디 브라이에스 호텔입니다. 트레킹 안내 지도를 보며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아름다우니 즐겁게 걸으며 안전사고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오른쪽으로 걷다가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브라이에스 호수가 나옵니다. 브라이에스 호수는 둘레가 3.05km로 돌로미티에서 가장 큰 자연 호수라고 합니다. 호텔 왼쪽으로 가면 카누를 탈 수 있는 선착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고 푸른 호수에서 카누를 즐기고 있습니다. 푸른색에서 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감의 호수를 보며 걷습니다. 그러다 호수 서쪽으로 올라서면 커다란 침엽수 숲길을 만나는데요. 이 길은 완만해서 아침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으면 좋습니다. 길 옆 침엽수 사이로 보이는 카누 타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천천히 숲길을 걸어갑니다.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트레커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호수 상류로 이어지는 길에서 호수 전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구름이 많아 주변 산군들의 모습을 전부 볼 수는 없었지만 간간히 보이는 산들의 모습이 호수와 어울려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도 사람들의 간절함이 쌓여 있습니다. 호수 상류에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곳은 알타비아 1 코스로 호수 상류 쪽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는 장거리 고지대 트레킹 코스를 알타비아 코스라고 합니다. 알타비아란 고지대에 난 길을 의미합니다. 알타비아 코스는 총 10개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알타비아 1, 2 코스라고 합니다. 경치가 좋고 걷기에 무난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저는 제1코스를 걸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트레킹을 하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힘들다 생각했지만 아이를 안고 걷는 표정이 너무 밝아 존경심마저 잃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몸소 가르치고 있는 부모의 정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 대신 가족의 짐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에도 야생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알펜로즈인데요. 우리나라 철쭉꽃과 같습니다. 철쭉이 피어있는 언덕길을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한참 오를 즈음 큰 바위 아래 급경사길이 나타났습니다. 급경사길에는 조그만 나무 계단이 있는데요.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계단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단 옆으로 모래 낭떠러지가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잘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니 멀리 브라이에스 호수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산과 호수, 큰 나무가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주네요. 오르는 길 옆으로는 철쭉 군락지가 있었습니다. 활짝 핀 철쭉이 멀리 아시아에서 온 트레커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냉해 때문에 철쭉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돌로미티에서 이렇게 군락으로 만났다는 게 큰 행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바위산 아래 급경사 계단과 철쭉 군락지를 지나온 일행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이정표에는 이곳이 알타비아 1코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알타비아 1코스 크로다 델 베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솔길처럼 이어진 숲길에는 철쭉과 야생화가 활짝 피어 트레커들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급하게 우비를 찾아 입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비를 더욱 단단히 조여매고 바위산 아래 돌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비탈길에 올라서면서 다행히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구름도 걷히면서 시야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비가 잦아드니 걷기가 다소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을 걸어갔는데 눈앞에 바위벽이 나타났습니다. 멀리 숲이 끝나는 지점부터 이어진 좁은 비탈길을 무사히 지나고 이제는 가파른 바위벽을 지그재그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럽기 때문에 좀 덜 미끄러운 바위 계단을 찾아 천천히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길 옆에 쇠줄이 박혀 있어 쇠줄을 잡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발길을 올라서니 푸른 초원과 함께 시원한 풍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때문에 광활한 산구는 볼 수 없었지만 비가 그친 뒤 보이는 새로운 자연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구름을 이고 있는 바위산 아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샌드위치네요. 점심은 호텔에서 준비해줬습니다. 계란이 으깨졌네요. 사과도 있고요. 네, 물 한 병, 포크가 있고요. 휴지가 들어있습니다.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빵 사이에 크림이 들어있었는데요. 비 오는 날 많이 걸어서인지 좀 시장했습니다. 빵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해 점심을 먹은 후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길은 돌이 많은 너덜길 형태였는데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일행들은 바람과 비를 헤치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름 때문에 풍광을 볼 수는 없어서인지 일행들은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년설은 아니지만 7월에 눈길을 걷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이네, 눈. 일행들은 눈 밟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눈길을 넘어서자 양쪽으로 거대한 바위산 사이에 움푹 파인 분지 형태의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빗줄기도 많아지고 구름도 더욱 진하게 나타납니다. 비와 바람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더욱 힘겹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자 조그만 고개가 있었는데요. 고개 정상에 마리아상이 모셔진 작은 기도소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곧바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비도 더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산할 때 시야도 구름 때문에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상이 있는 고개에서 10여 분 정도 걸어 내려오니 산장이 보였는데요. 비엘라 산장입니다. 오랫동안 빗속을 걸어서인지 일행들은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 비엘라 산장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산장 안에는 차와 음식을 먹으려는 여행객들로 어수선했습니다. 일행들은 겨우 자리를 잡아 따뜻한 차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땡큐. 따뜻한 물을 따르고 얼그레이를 준비된 차를 넣었습니다. 얼그레이 비가 와서 추워가지고 산장에서 차 한잔 마셨습니다. 비 때문에 추위에 움츠렸던 몸이 따뜻한 차 한 잔에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인 후 비엘라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비엘라 산장은 비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차로 긴장을 푼 후 오늘 목적지를 향해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차 도로를 따라 5분쯤 걸어가자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일행들이 사진 촬영하는 들판으로 길을 이어갔습니다. 구름 때문에 먼 산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들판에 가득 펴있는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야생화가 예쁘네요. 2000m 이상의 고온에서 초지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곳은 노란색과 하얀색의 꽃이 들판 가득 피어 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우비를 입은 채 기분 좋게 꽃길을 걸어갔습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이어진 길에 일행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꽃길을 걷고 있을 때 고산지대에서 산다는 에델바이스를 발견했다는 말에 모두가 모여들어 사진을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다른 꽃들 틈에 수줍게 피어있는 에델바이스가 유독 빛나 보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꽃말인 에델바이스를 뒤로하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세네스 산장입니다. 산장 앞에는 길고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요. 전시회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경비행기 활주로라고 합니다. 길이는 4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활주로에는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젖소들과 눈 인사를 하며 초원을 걸었습니다. 젖소들은 이방인들이 익숙한 듯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네스 산장을 벗어날 무렵 길 초입에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요. 잠시 기도를 한 후 오늘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야생화가 방긋 웃으며 격려해주네요. 비가 그쳐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숙소인 포다라 산장이 있는 포다라 베드라 마을입니다. 산장 앞에는 맑은 수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머무를 포다라 산장입니다. 방 배정을 받아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았습니다. 트래커들이 서로 붙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래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산장 주인이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코디언과 기타만으로도 이렇게 흥겨운 시간을 만들 수 있네요. 이벤트의 마지막은 좀 독특했는데요. 악단을 선두로 하여 기차 놀이 하는 것처럼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식당과 주방을 순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흥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춤을 즐겼습니다. 댄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전 마을 한쪽에 있는 작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마을이 작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진들과 성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성당이었지만 이번 여행에서 건강한 행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며 트레킹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레킹 둘째 날, 목가적 풍경의 알프스 산중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많아 해는 보지 못했지만 비가 오지 않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산장마을을 벗어나면서 하늘도 열리고 햇빛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닿을 듯이 높이 자란 나무들 사이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길이 참 예쁘죠? 맑은 날씨 덕에 숲길을 걷는 일행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숲길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야생화 사이로 예쁘게 조성된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길 옆 나무 사이로 커다란 바위산 아래 빙하의 침식으로 생긴 크고 깊은 계곡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숲길을 벗어나자 경사가 심한 포장길이 나타났습니다. 포장길은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앞으로 큰 바위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위벽을 따라 내려오면 페데루 산장이 있는데요. 이 산장에는 대중교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길을 이어갔습니다. 페데루 산장을 뒤로 하고 다시 오르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알타비아 1 코스 표지판을 확인하고 길을 이어갑니다. 언덕을 오르면서 잠시 뒤돌아보니 왼쪽에는 걷는 길이, 오른쪽에는 차 도로가 보입니다. 차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언덕을 오른 다음에는 다시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암봉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길 양옆으로 도열하듯 서 있는 바위산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에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보고 감탄할 만큼은 보여주네요. 가족으로 보이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걸어옵니다. 바위산 반대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걸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오른쪽은 라바렐라 산장 가는 길이고요. 우리 팀은 파네스 산장이 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다 계곡을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죠. 계곡을 건너서 차도를 5분 정도 걸으면 산장이 나옵니다. 해발 2060m인 파네스 산장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파스타입니다. 치즈가루를 듬뿍 뿌려 먹었습니다. 한국 파스타와는 맛의 차이가 조금은 느껴졌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일행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2일차 점심 파스타. 맛있어. 파스타. 점심 식사 후 파네스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오면 환하게 피어있는 철쭉꽃을 만납니다. 철쭉꽃을 감상하며 언덕길을 오르니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비포장도로 주변에는 안봉 풍광과 함께 야생화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일행들은 다양하게 촬영을 하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이 구간은 지프차가 달릴 수 있도록 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트레커들도 이 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이처럼 야생화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파네스 산장을 출발하여 야생화와 이야기하며 20여 분 정도 걸으면 아담한 호수가 나오는데요. 리모 호수입니다. 트레커들이 호수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풍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입니다. 차도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손을 흔들어 응원해 줬습니다. 신나 보이죠? 다양한 생활의 무게를 날려버리려는 듯 초원 사이를 질주하는 바이커들의 모습이 약간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말가 파네스 그란 농장입니다. 농장 마당에서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장 앞 언덕에는 마모트가 고개를 내밀고 여행객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파네스 그란 농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마모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출발했습니다. 농장을 지나자 주변으로 맑은 물과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원에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는데요. 길은 평평하고 원만했기 때문에 걷기 좋았습니다. 한 무리의 솥대들이 한가롭게 앉아 풀을 뜯으며 쉬고 있습니다. 초원 뒤쪽으로는 큰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위산은 푸른 초원, 파란 하늘과 어울려 더욱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꽃밭에서 망중환을 즐기고 있는 솥대들 옆으로 트레커들이 가벼운 걸음걸이로 지나갑니다. 전형적인 목가적 풍경의 알프스 마을입니다. 그란 목장의 초원지대를 지나자 자갈길이 이어졌는데요. 그곳에는 관상용 양귀비가 노랗게 피어 여행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양귀비와의 눈맞춤을 뒤로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초원을, 왼쪽으로는 계곡과 안봉들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개울을 건너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조그만 언덕이 나왔는데요. 해발 2070m의 로샤 고개입니다. 언덕 끝으로 다가가니 웅장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개 아래로는 울창한 숲과 계곡, 안봉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개 주변에는 에델바이스를 비롯한 야생화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고개를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심했는데요.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만났습니다. 일행들은 현지 가이드의 허락하에 피로해진 발을 담그어보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곡물이 너무 차가워 오랫동안 담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곡을 건너 둘째 날 숙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은 숲길입니다. 쑥쑥 자란 나무들과 수려한 바위산들 때문에 언덕길임에도 힘든 줄 모르고 걸었습니다. 계곡에서 40여 번을 걸어 올라 오후 4시 40분경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040m인 스코토니 산장입니다. 숙소에는 먼저 온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토니 산장은 앞쪽에 넓은 초지가 있고 주변은 큰 바위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초지에는 알파카 2마리가 여행객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카는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파카는 여행객들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풀을 뜯기도 하고 몸이 가려운지 풀밭에 몸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산장 입구에는 나무 트랙터와 미끄럼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미끄럼틀을 직접 타보고 싶었습니다. 타이어를 펼쳐 만든 다리를 지나 전망대에 올라 양철로 만든 미끄럼틀에 몸을 맡겼습니다. 짧지만 나름 재미가 있네요. 숙소에는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낮에 흘린 땀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숙소 잠자리입니다. 지붕에 창문을 내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2층 나무 침대가 2세트가 있습니다. 2층 침대에는 지붕 석가래와 가까워 일어날 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야채 스프를 비롯한 현지식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롭고 재미있는 세상을 만날 생각을 하며 행복했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7월 10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먹고 바위산에 머문 구름을 보면서 파란 하늘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작부터 오르막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지그재그 길은 바위산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는 고난의 발걸음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가빠지시죠? 발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입니다. 고개에 올라서니 주변의 암봉들이 웅장하게 보입니다. 노란 야생화가 일행들을 반겨주네요. 그 왼쪽으로 난쟁이 소나무 숲속을 지나니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라가주오이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주변의 높은 암봉들 사이에 숨어 있는 듯 보입니다. 암봉들이 잔잔한 호수를 거울 삼아 아침 치장을 하는 듯 합니다. 물에 반사된 암봉이 예쁘게 보입니다. 암봉들의 물 반사를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예쁘죠? 호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암봉들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행들은 호수의 여운이 남은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높아진 태양과 바위의 호의를 받으며 걷는 일행들도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가는 길 군데군데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있습니다. 눈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많이 녹아서인지 눈의 포근함은 사라지고 미끄럽네요. 눈길을 벗어나 돌길을 걸었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길이어서 걸을만 했습니다.
길 표시를 보면서 너덜바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시 눈길을 걸었습니다. 라가주오이 호수에서 라가주오이 산장으로 가는 길은 부서진 바위 돌길과 녹지 않은 눈길이 번갈아 이어져 있었습니다. 라가주오이 산장으로 오르는 경사가 급한 길입니다. 녹지 않은 눈과 부서진 바위 잔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선길로 이어지던 길이 오를수록 경사도가 심해져 길이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갓난아이를 업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오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길 옆에 있는 동굴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호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니 나무 갯목으로 받치고 있네요. 이곳 라가주오이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상 쪽에도 참호와 동굴이 있습니다. 참호를 지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졌네요. 동굴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 놓았는데요. 안쪽을 보니 녹슨 기관총 같은 무기가 보입니다. 동굴을 둘러본 후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장으로 가는 길 왼쪽 편으로 올라가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반대쪽 파노라마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가주오이 산장과 그 주변 풍광입니다. 오르는 오른쪽 편에는 한여름인데도 녹지 않은 눈더미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눈더미에 오르고 있네요. 무척이나 즐거운 듯 보입니다. 위에 올라간 아이들은 눈을 뭉쳐 눈 던지기를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산장으로 오릅니다. 산장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가주오이 산장에서 맛있는 빵과 스파게티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원한 맥주 음료도 곁들였고요. 야외 식탁에서도 많은 여행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돌로미티 풍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장 뒤쪽에 있는 라가주오이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길 왼쪽 가장자리로 가보니 천길 낭떠러지 너머로 돌로미티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오른쪽에는 오전에 올라왔던 트레킹 루트와 암봉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에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오스트리아 군인들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령들을 위해 숙연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가주오이 정상에서 볼 수 있는 돌로미티의 풍광을 감상했습니다. 돌로미티 최고봉인 마르몰라다 봉입니다. 역시 3000m가 넘는 피츠보의 봉입니다. 내일이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펠모산도 보입니다. 스코토니 산장에서 올라왔던 트레킹 루트와 주변 풍광이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정상을 내려가기 전 주변 파노라마 풍광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벼랑이 위에 놓여진 것 같은 라가주오이 산장입니다. 저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케이블카는 라가주오이 산장에서 파소 팔자레고 승하차장까지 내려옵니다. 소요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창 밖으로 보이는 풍광이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파소 팔자레고 주차장이 보입니다. 케이블카 승하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장을 가로질러 트레킹을 이어갔습니다.
멀리 라가지오이 봉이 보이는 야생화 들판을 걸었습니다. 라가지오이 반대편에도 화려한 야생화와 하얀 구름, 파란 하늘이 함께 걸었습니다. 호젓하고 예쁜 길에 흥이라도 난 걸까요? 걸으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은 콜 갈리나인데요. 스키 리프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을 가로질러 숲길로 이어갔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걷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높이 솟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암봉들과 하늘이 더욱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멀리 바위 능선과 습 사이로 난 오솔길이 정겹네요. 그 정겨운 오솔길을 사뿐사뿐 걸어갔습니다. 숲길이 끝나갈 즈음 길 옆에서 바위주대가 나타나고 그 너머로 5개의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보였는데요. 5개의 탑이란 의미의 친쾌토리입니다. 일행은 먼저 아베라우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쾌토리는 산장 예약을 확인한 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쾌토리 갈림길에서 아베라우 산장까지는 차 도로를 걷습니다.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베라우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도착하여 주변 풍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장 너머에는 푸른 초원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베라우 산입니다. 그 아래에 아베라우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 앞쪽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있었던 전투 상황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산장 예약을 확인한 후 짐을 내려놓고 누볼라우 산장과 친쾌토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먼저 누볼라우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누볼라우 산장으로 가는 길은 바위길입니다. 길 옆으로는 녹색 초원과 암봉들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위산과 하얀 구름, 파란 하늘이 천천히 걷는 일행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자연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르는 길 뒤쪽으로 친쾌토리, 토파니 디 로제스, 라가지오이 그란데, 아베라우 봉이 보입니다. 누볼라우 산장이 멀리 보이네요. 아베라우 산장에서 이곳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누볼라우 산장인데요. 1883년 이곳에서 중병을 치료한 독일 드레스덴의 부호가 기부해서 만들어진 돌로미트에서 가장 오래된 산장이라고 합니다. 산장을 지나면 사방으로 돌로미티의 아름다운 풍광이 나타납니다. 치베타 봉우리와 마르몰라다 방향의 풍광입니다. 마르몰라다 설산인데요. 아름답죠? 코르다다라고 방향의 풍광입니다. 코르트네 담페초 방향의 풍광입니다. 친쾌토리 방향의 풍광입니다. 뒤쪽으로 토파나 디 로제스 산이 있습니다. 누볼라우 정상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뒤쪽에서 본 누볼라우 산장입니다. 누볼라우 산장에서 파노라마 풍광을 본 후 아베라우 산장 아래에 있는 친쾌토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쾌토리에서 친쾌는 숫자 5, 토리는 탑이란 뜻으로 5개의 탑이란 의미입니다. 친쾌토리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침 일출과 함께 다시 보기로 하고
아베라우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베라우 산장 식당인데요. 천정과 벽에 과거 이곳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이 물건들을 보면서 이곳의 생활 문화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태리 파스타와 수프로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웠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7월 10일 칭퀘토리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타고 오르는 붉은 햇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이 아베라우와 누볼라우 봉우리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다음 칭퀘토리를 어루만집니다.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칭퀘토리는 그 모습이 또렷해지며 웅장하게 보입니다. 칭퀘토리 각 주탑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앞에 위치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탑이 토레 그란데입니다. 이어서 토레 세컨다, 토레 라티나, 꽈르타 토레, 그리고 퀸타 잉글레스입니다. 칭퀘토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군 포병부대 지휘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주위에 참호를 만들고 오스트리아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선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위에는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1차 세계대전 야외 박물관이 있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전쟁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호를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람 키 높이의 방어벽 너머로 밖을 주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가주오의 방향입니다. 참호 안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칭퀘토리는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칭퀘토리는 암벽 등반을 즐기는 암벽 등반가들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매년 많은 등반가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로제스 산과 칭퀘토리의 모습이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칭퀘토리에서 맞이한 아침은 장대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돌로미티의 자태를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자연의 숨소리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을 품어가는 칭퀘토리의 감동을 가슴에 안고 바로 이어질 새로운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산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트레킹 4일차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날씨 때문인가요? 일행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마르몰라다 산이 아침 인사를 하네요. 기아우 고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현지 가이드가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베라우 산을 뒤로 하고 누볼라우 산 바위절벽 아랫길로 이어갔습니다. 대부분 완만한 길이었는데요. 간혹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길도 나왔습니다. 험하지는 않았지만 바위길도 걸었습니다. 이 길은 바로 나타날 라 구셀라봉 아랫길입니다. 아베라우 산장에서 1시간 정도 걸어오면 돌로미티의 상징 라 구셀라봉이 나타납니다. 녹색 초원,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면서 웅장하고 단아한 모습입니다.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봉우리를 향해 힘껏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라 구셀라봉 앞쪽에는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과 라스트로니 디 포르민, 크로다 다 라고 산이 보입니다. 라 구셀라봉을 뒤로 하고 기아우 고개로 내려갔습니다. 이 고개에는 파소 기아우 산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차와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다음 길을 이어갔습니다. 기아우 고개를 지나 걸었습니다. 푸른 초원 사이에 난 길이 예쁘네요.
길 옆으로는 철쭉 군락지가 있었습니다. 트레킹 첫날 보았던 철쭉을 보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인지 꽃 색감이 너무 곱습니다. 목초지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란 야생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길은 포르셀라 콜 피온빈 고개로 가는 길입니다. 고개에 올라서니 푸른 목장 같은 초원이 나타납니다. 이 길은 경사가 약간 있는 곳도 있으니 조심히 걸으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돌 경사길을 내려와서 라스트로니 디 포르민산을 보면서 걷습니다. 콜 피온빈 고개를 넘어 이어진 길로 야생화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오낭 소리도 들립니다. 원앙 소리를 들으며 야생화길을 유유자적하게 걸었습니다. 언덕 아래 초지에서는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야생화가 만발이 있습니다. 참 곱네요. 주홍색 철쭉과 마주보고 있는 산은 라 구셀라봉과 토파나 디 로제스봉입니다. 원앙 소리를 들으며 초원길을 오릅니다. 포르셀라 기아우 고개로 가는 길인데요. 약간 경사가 있어 보이죠? 언덕을 오르다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라쿠셀라봉을 비롯한 토파나 산군이 한눈에 보입니다. 고개를 오르는 길 옆 바위 틈을 따라 피어있는 야생화가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돌로미트의 힘찬 기운을 얻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기아우 고개를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 포르셀라 기아우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언덕이 끝나는 고개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광활한 초원과 바위산이었습니다. 펠모산입니다. 오늘 가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야생화와 마주보고 있는 곳은 올라온 방향인 토파나 산군입니다. 일행들은 사방이 확 트인 고개에서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돌로미트를 보면서 달콤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자연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꽃잔디에 미소를 보면서 길을 이어갔습니다. 아담한 바위길을 지나자 넓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목초지 산이 몬데발 산입니다. 그 아래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요. 바스테 호수입니다. 주위가 돌산인데도 이 길은 흙길입니다. 일행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죠? 몬데발 고원입니다. 일행들이 야생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이어서 그런지 철쭉 군락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초원을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야생화 언덕 너머의 철쭉이, 그 철쭉 너머에 펠모산이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4일차 점심, 몬데발 초원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과, 초콜릿. 점심은 아베라우 산장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길을 이어갔습니다. 몬데발 초원의 포근함 때문인지 일행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포르셀라 암브리졸라 고개입니다. 이 고개는 전망이 좋아서 코르티나 단표초가 보입니다. 고원의 아름다운 호수 페데라 호수도 보입니다.
왼쪽 바위산은 크로다다 라고 산군의 치마 암브리졸라 봉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가슴에 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암브리졸라 갈림길을 지나자 부서진 돌길이 이어졌습니다. 멀리 펠모산을 바라보며 바위산 비탈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돌길에서는 발목이 돌에 걸려 뒤틀릴 수 있으니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돌길을 걷다가 잠시 뒤돌아 보았는데요. 몬데발 초원입니다. 몬데발 초원을 보며 걷다 보니 부서진 돌길이 끝나고 다시 초원길로 이어졌습니다. 포르셀라 디 콜 두로 고개입니다. 펠모산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포르셀라 디 콜 두로 고개를 내려가니 다시 초원으로 이어집니다. 펠모산 앞 언덕에는 철쭉꽃 군락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예쁜 길이 보입니다. 길 옆에 수줍은 듯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를 따라가니 비포장 도로로 이어지는데요. 앞쪽으로 펠모산이 보입니다. 길 옆으로는 숲이 이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철쭉꽃 등 야생화가 만발해 있는데요. 포토존 확실하시죠? 다른 트레커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포르셀라 디 콜 두로 고개에서부터 걸어온 길입니다. 길은 숲속으로 이어집니다. 새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돌길과 초원길을 걷다 숲속길을 걸으니 새로운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펠모산 아래로 풀을 뜯고 있는 한 무리의 소들이 보였습니다. 농장인 듯 싶었는데요. 옆으로 산장이 있네요. 이곳에서 간단히 차와 음료를 마시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산장 앞에 있는 비포장도로를 가로질러 펠모산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길은 펠모산 사면에 있는 길로서 키 작은 소나무 사이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소나무 위로 펠모산의 위용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몬데발 초원을 비롯하여 걸어온 길이 까마득히 보입니다. 이번에도 돌길인데요. 이런 경사면을 걸을 때는 돌이 굴러 내려올 수도 있으니 빨리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 길 아래쪽으로는 무너진 돌더미와 몬데발 고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펠모산 바위에서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뒤로 무너진 바위 사면을 빠르게 뛰어오는 트레크가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활기차 보이죠? 다시 나무가 울창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펠모산 아래 도로 옆에 위치한 스타울란자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베라우 산장을 출발하여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풍광을 즐기면서 이곳까지 8시간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하실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는 일입니다. 신고 왔던 운동화는 신발 거리에 걸어놓고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산장에는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어 간단히 씻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파스타와 야채 스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7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펠모산의 햇빛이 비출 때 숲에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뷔페식으로 아침을 먹고 맑은 날씨와 함께 5일차 트레킹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펠모산 남쪽 산록을 따라 이동하는 길로
울창한 숲길을 걷습니다. 산속 흙길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비추는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베네치아 산장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치베타 산군을 뒤로 하고 완만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길 왼쪽으로 펠모산의 자태가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암봉이 조각해 놓은 듯하죠. 펠모산에 햇살이 들어오면서 암봉들의 질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바위는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코브라 머리 같지 않나요? 야생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스타울란자 산장에서 1시간 30여 분을 걸어오니 습지가 나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치베타 산군입니다. 계속해서 숲길을 이어갔습니다. 멀리 피라미드 모양의 안텔라오 산이 보입니다. 펠모산 바위 아래에는 한여름인데도 녹지 않은 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녹지 않은 눈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펠모산 아래로 지나가는 루토르토 고개입니다. 루토르토 고개에서 바라다본 안텔라오산 방향 풍광입니다. 루토르토 고개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펠모산 암봉입니다. 일행들이 걸어왔던 펠모산 비탈길입니다. 베네치아 산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루토르토 고개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파스타와 음료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늘의 목표 지점인 카도레 조페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카도레 조페 마을로 가는 길은 베네치아 산장에서 임도길로 40여 분 내려가다 카도레 조페 마을 방향 숲길로 진입합니다. 이 숲길은 하늘 높이 솟은 전나무가 무성한 숲속에 조성된 흙길입니다. 이번 트레킹 중에 부서진 돌길을 많이 걸었는데요.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니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 길은 경사가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우뚝 솟은 나무들은 강한 햇살 속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늘 사이로 난 호젓한 오솔길을 걷는 기분이 무척 상쾌합니다. 숲길이 끝날 즈음 다시 임도가 나타났습니다. 임도길 옆으로 조그만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도를 따라 계속 내려가다 보니 마을이 나타났는데요. 카도레 조페 마을입니다. 장작을 쌓아놓았네요. 마을 집들은 트레커들이 많은 시즌이어서 그런지 집 주변을 다양하게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참 예쁘죠? 오늘은 펠모산 자락 숲길을 편안하게 걸으며 트레킹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트레치메티 라바레도인데요. 거리가 너무 멀어 차량으로 이동한 후 트레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으로 2시간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트레치메 남면에 있는 아우론조 산장입니다. 산장에 짐을 풀고 산장 앞쪽에 있는 카데니 미주리나 코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카데니 미주리나 코스는 트레치메를 찾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레치메 반대 방향에 있고 돌아보는 시간이 2시간 남짓 소요되기 때문에 트레치메 트레킹만 마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데니 미주리나는
파노라마가 아닌 단일 풍경으로 돌로미트의 어느 풍광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안봉들이 스펙터클하게 펼쳐집니다. 특이한 지층과 천길 낭떠러지 사이로 난 길을 걸을 때면 오금이 저리기도 하죠. 그만큼 카데니디 미주리나를 경험하는 것은 돌로미트의 가장 장엄하고도 스펙타클한 풍광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2000m가 넘는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아우론조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트레치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트레치메는 3개의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트레는 삶, 치메는 봉우리를 뜻합니다. 동쪽 봉우리부터 치마 피콜라, 치마 그란데, 치마 오베스트라 불리웁니다. 트레치메의 웅장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기운과 함께 말이죠. 예쁜 야생화를 트레치메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트레치메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산장 가까운 곳에 조그만 동굴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트레치메를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카데니디 미주리나는 웅장한 안봉뿐 아니라 날씨가 좋을 때는 트레치메의 일출과 일몰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론조 산장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뷔페식인데요. 필요한 음식을 선택해서 사 먹는 방식입니다. 먼저 식판과 수저 포크를 챙깁니다. 앞사람이 주문하는 모습을 참고했습니다. 빵을 챙기고요. 만두, 이탈리아 음식 라자냐를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브로콜리인데요.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 옥수수 죽과 버섯, 그리고 치킨 커리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푸짐해 보이죠? 여행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면 음료를 추가한 후 마지막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도 콜라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자리는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함께 간 동료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죠?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루 남은 트레킹의 무사 완주를 기원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7월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네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구름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레킹 6일차입니다. 산장에서 10분 정도 걸었을 때 공룡 발자국. 난 전혀 모르겠는데. 현지 가이드가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하여 직접 손을 갖다 대 보았습니다. 공룡 발자국처럼 보이나요? 조금 더 걸어가니 조그만 교회가 나옵니다. 데글리 알피니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몰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트레치메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름 때문에 풍광을 볼 수는 없었지만 라바레도 고개로 가기 위해 트레치메 아래 경사면을 걷기로 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살짝 비추는 트레치메의 모습이 더욱 매혹적입니다. 구름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트레치메 동쪽 사면에 있는
라바레도 고개에 올랐습니다. 고개에 올랐을 때 그나마 시야가 좀 트였는데요. 이곳은 치메 피콜라봉 바로 아래입니다. 여전히 구름은 그칠 줄 모르고 트레치메 봉우리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치메 피콜라 아래쪽 이정표에는 고장난 드론이 걸려 있습니다. 드론 촬영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희미한 구름 속으로 길을 이어갔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보일 듯 말 듯한 봉우리들이 오히려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트레치메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로카텔리 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스는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순환 코스 중 우측 파테르노 산군 서쪽 사면으로 난 코스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위 모양이 좀 특이하죠? 저희 팀은 맨 아래쪽에 있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세스토 산과 로카텔리 산장입니다. 로카텔리 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카텔리 산장은 1881년 오스트리아 산악인들이 대피소로 만들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승전국 이탈리아는 1992년 복구를 시작했으며 1935년 지금의 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산장 이름은 산악인이자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군 비행조종사로 큰 공을 세운 안토니오 로카텔리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추상은 초기 이 산장의 주인인 셉 인너 코플러 씨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군인으로 싸우다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추상과 함께 산장의 벽면에 그 이름을 남겨 추모하고 있습니다. 산장 뒤쪽으로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트레치메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물론 돌로미티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산장 동쪽으로는 호수가 있습니다. 피아니 호수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면 파란 물빛 속에 산들이 반영되어 아름답습니다. 산장 뒤쪽에는 세스토산 기슭에 트레치메 동굴 전망대가 있습니다. 동굴 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동굴 전망대는 토블린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 길로 오릅니다. 동굴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동굴 전망대에서 바라본 트레치메 주변 풍광입니다. 구름에 가리기는 했지만 광활한 산군이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잠시나마 구름이 걷히길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았는데요. 트레치메 신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날씨가 맑았을 때의 트레치메 모습입니다. 좋은 날씨일 때 다녀온 친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동굴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맑은 날씨일 때 모습이고요. 구름이 많을 때 모습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트레치메에서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행객이 많을 때는 촬영 대기줄이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로카텔리 산장에서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산장에서 시작하여 내리막길과 초원길을 지나면 가파른 언덕길이 나옵니다. 돌이 많은 언덕길이라서 걷기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덕길을 거의 올라섰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행들은 서둘러 비옷으로 갈아입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트레커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산장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일단 큰 비를 피하기 위해 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레치메 서쪽에 위치한 랑가름 산장입니다. 산장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은
인원이 많아서인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잦아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강아지도 우비를 입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일행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산장 입구에 네팔 히말라야에서나 볼 수 있는 룽다가 보였습니다. 트레커들이 많은 곳이니 이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룽다 옆에는 사고 난 드론을 걸어 놓았네요. 룽다 너머로 구름이 내려오고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길을 나서는 트레커들이 보였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던 강아지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현지 가이드의 판단으로 일행들도 출발했습니다. 다른 트레커들도 하나 둘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빗방울도 가늘어져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랑가름 산장에서 비를 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한 듯 보였습니다. 구름이 어느 정도 걷히면서 주변 풍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들이 트레침의 서쪽 사면길을 걷고 있습니다. 트레침의 구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트레치메의 서쪽 벽인데요. 구름에 잠겨있는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전날 맑은 날씨로 보았던 트레치메. 오늘은 구름과 빗 속에서 마주했지만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위대한 자연이 주는 신비감과 경외심, 새로운 호기심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코르티나 담페추에서 출발한 이태리 돌로미티 알타비아 1 트레킹은 브라이에스 호수를 시작으로 5박 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안개 속을 걸으면서도 가끔씩 보이는 광활한 돌로미티의 풍광을 보면서 감동했으며 2000m가 넘는 초원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면서 새로운 감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펼쳐지는 돌로미티의 산군들은 녹색 초원, 푸른 하늘과 어울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원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끈질긴 생명력과 단아한 모습으로 여행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양한 길을 걸으며 마주쳤던 많은 여행자들과 현지인들이 보여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나태해지려했던 마음을 추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5박 6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돌로미티를 걸으면서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은 현재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로미티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